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12단원 과도현상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과도현상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과도현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지금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 시간 대비 내가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제 점수를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아예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몇 점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물론 찍어서 점수를 맞출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렇게 0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처음에 공부를 안 했으면 0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 시간을 계속 늘렸어요. 그럼 우리가 점수가 어떻게 증가하죠? 갑자기 제가 원하는 점수가 90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0점을 목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 시간을 갑자기 한두 시간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기출문제의 점수가 90점으로 빵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즉, 이러한 유티함수 같이 이러한 계단함수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서서히 증가할 겁니다. 즉,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 10점, 11점 이렇게 쭉 오르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점수에 이렇게 도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즉,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 부분을 버텨야 내가 원하는 이렇게 90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가로축이 시간 t입니다. 즉, 시간 t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압 vt라든가 아니면 전류 i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이 전압과 전류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하거나 이 과도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이 초기 상태에서 이 과도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최종 상태 또는 정상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도달한다는 것이 우리가 전기회로에서의 이 과도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전기회로에서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 과도 현상을 거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정상 상태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과도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류일 때 직류이면서 우리가 L과 C에 의해서 우리가 과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순정 회로에서는 과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L 또는 C에 의해서 우리가 과도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교재에 보시면요.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우리가 과도 현상에 대한 간단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회로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 개념을 녹여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직류, RL 직렬 회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보시면 지금 전원이 직류 전원 2가 주어져 있고요. RL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지금 스위치가 온오프 사이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전력을 인가할 때를 먼저 해석을 할 거예요. 즉, 이러한 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다는 것은 이 스위치를 온으로 이렇게 옮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즉, 스위치를 온으로 딱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기전력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 회로를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 겁니다. 즉,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기전력이 인가됐다는 것은 이렇게 스위치가 온에 위치했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직류전원 2에서 전류가 쭉 나와서 R 그리고 L에 흘러서 다시 이 직류전원의 마이너스로 가는 이러한 폐회로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오프 부분만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직류전원 2 그리고 쭉 와서 여기는 저항 그리고 여기는 코일 L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R, 여기는 L 이런 회로가 되고 제가 이러한 회로에 전체 전류 IT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전류 IT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류 IT에 대한 우리가 과도 현상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L친구의 특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L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L은요, 우리가 과도 현상에서 이 초기 값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냐면 개방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흐른 최종값, 즉 우리가 정상 상태에 도달했을 때를 제가 편의상 말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말기에 됐을 때는, 즉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을 때는 이 L 값이 단락 상태와 같아져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다 풀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L 값은 초기에 개방되고
말기에 단락이 된다. 따라서 초계 말단, 딸딸딸딸 암기해 주시면 이거 과도 현상을 푸실 때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초계 말단. 왜냐하면 뒤에서 배운 시 같은 경우는 이 L을 잘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것과 아예 반대로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초계 말단, 이 네 글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해석해 볼 텐데 우리가 처음에는요. 우리가 스위치를 딱 ON 했을 이 초기 상태에는 우리가 L이 개방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때 개방된 상태를 표현해보면 이 부분이 아예 열려서 이 부분이 개방돼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전류는요. 폐회로에서만 흐른다고 했죠. 즉 우리가 개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전류의 초기값 역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류의 초기값도 우리가 0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충분히 흘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개방이 되었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이 L이 단락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단락 상태로 쭉 하게 되면 단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영음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회로를 보시면 결국에는 R과 E로만 이루어진 회로가 됩니다. 이때 전체 전류 IT는요. 어떻게 되죠? R분의 2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R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도현상, 이러한 회로를 봤을 때 이 초기값과 말기값만 잘 뽑아내주시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과도현상의 모든 공식들을 우리가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지금부터 진짜 과도현상 공식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과도현상 치트키라고 할게요. 다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ft라는 함수를 즉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t에 대한 칭호를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초기값 마이너스 좀 중요하니까 이쁘게 작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최종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즉 우리가 이 자연상수 2를 가지는 우리가 지수함수가 되겠는데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우리가 시정수 분의 1 곱하기 t 더하기 최종으로 여기 최종값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때는 이 앞자만 따서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계속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 초 마이너스 최 괄호 닫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t 그 다음 마지막에 플러스 최종값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따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전류의 초기값과 말기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들을 이 위에 공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 모든 공식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IT는 초기값 0이죠. 0 마이너스 최종값 R분의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시정수를 제가 우리가 많이 쓰는 타우라고 일단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타우분의 1t 그리고 플러스 최종값은 R분의 2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는 어차피 0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R분의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t 플러스 R분의 2인데 이 친구를 공통인 R분의 2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IT는요. R분의 2 여기부터 해주면 1 여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t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 타우라는 것은 우리가 시정수를 의미하는데요. 이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정수라는 것은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텐데 여기서는 우선 RL 직렬 회로에서 우리가 시정수 타우 값은 항상 우리가 R분의 L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RL 직렬 회로일 때만이에요.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타우분의 1이니까 이거 바꿔서 마이너스 취해주시면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 친구를 R분의 2 그리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했던 이 전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식이 되는데 사실상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치트키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초기값과 말기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공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각각의 케이스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초기값과 말기값을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저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전류는 초기에 0이었다가 말기에는 R분의 2가 되는 즉 증가되는 함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물론 이 식에서 t를 계속 키워서 시간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그래프 개형을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 0에서 R분의 2로 갈 때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전류 I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전류 IT는 우선 초기값은 0입니다. 그리고 언제 R분의 2로 도달하는 순간이 생기죠. 왜냐하면 말기가 R분의 2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0인데 초기값은 0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에는 R분의 2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도달하게 되는 이 순간이 오는 이러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시정수의 값을 제가 한번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 R분의 2, 즉 우리의 목표값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값에 63.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기가 R분의 2라고 했을 때 여기가 시간 t가 되고 이때 전류 IT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그러면 시정수의 의미가 뭐다? 이 우리가 목표하는 이 R분의 2 값에 우리가 63.2%에 해당되는 값이다. 즉 0.632 R분의 2가 되게 하는 이때 이게 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 타우라고 하고 이때 이 친구를 R분의 L초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목표값에 63.2%에 도달하는 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정수라고 한다. 우리가 이 시정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낼 수 있냐면 시정수가 길고 즉 시정수가 크고 작은지에 따라서 이 과도 현상이 얼만큼 지속되는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전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과도 현상이 이렇게 길어지게 한참 뒤에 이렇게 정상값에 도달하는 이러한 초록색깔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친구도 우리가 목표값은 결국에 R분의 2예요. 근데 이 R분의 2의 63.2%까지 도달하는 이 순간 초록색깔 여기죠. 이 점에서까지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라고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우리 초록색깔의 시정수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다른 색깔을 써서 주황 색깔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목표값에 도달하는 이러한 주황 색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우리가 이 63.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순간, 이 매우 짧은 이 부분이 시정수 타우가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과도 현상이 누가 제일 짧죠, 여러분? 과도 현상은 우리가 정상값까지 돌아가기 전에 이 과도기, 즉 이 증가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시면 지금 주황 색깔이 과도 현상이 가장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황 색깔. 과도 현상 짧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짧다고 표현할 수 있고 이때 시정수 역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초록 색깔 그래프는요. 과도 현상이 매우 길어요. 이 친구는 이때 돼서야 정상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과도 상태가 됩니다. 즉, 이 과도 상태도 길고 과도 현상이 길어지고 이때 시정수 역시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정수와 과도 현상의 이 길이에 대해서 이 지속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서도 이 보기를 가지고 이 시정수와 이 과도 현상의 이 연관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묻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수가 크면 클수록 과도 현상이 지속되고 정상값에 늦게 도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전류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항에도 이 전류가 흐르고 이 L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죠. 따라서 우리가 이 L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R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R 그리고 여기는 VL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 곳에다가 VR과 우리가 VL을 한번 다 표현을 해볼게요. 이 친구도 우리가 이렇게 과도현상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VR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VR은 우리가 역시 초기값과 말기값을 계산해 주시고 이 해당 공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이 그래프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VR의 초기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초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초기에는 이 L이 개방된다고 했습니다. 즉 L이 이렇게 개방되기 때문에 개방된 곳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저항에도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없겠죠. 따라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초기에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0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말기, 즉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L이 단락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노란 색깔로 단락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전압 E와 저항 R만의 회로로 폐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R 양단에 이 E가 그대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말기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걸리더라.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공식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VRT는 초기값 0, 최종값 마이너스 2, 그리고 익스포넨셜 역시 여기는 우리가 시정수 값이 R분의 L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의 역수의 마이너스를 취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L분의 RT 그리고 플러스 최종값 2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요. 우리가 2로 한번 묶을 수 있죠. 2로 한번 묶게 되면 이 친구부터 1 여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 VR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꼴로 표현이 되더라. 근데 지금 보시면 형태가 우리가 거의 똑같죠? R로 나눠진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 저항에 걸린 전압 그래프도 역시 초기에서 말기까지 0에서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0에서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증가함수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증가함수로 그려지고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VRT 역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시간 t에 대해서 VRT는 우리가 초기에는 0인데 우리가 말기에는 이렇게 2의 전압을 가진다. 즉 지금 말기에는 이 목표값이 2가 되는 이러한 증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이 L양단에 걸린 전압 VLT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초기와 말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VLT의 초기, 말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L양단에 걸린 전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L 자체는 초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개방된다고 했어요.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가 개방됐을 때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도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회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에 어차피 전압이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전압과 여러분 이 전압과 여기까지의 전압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해석해서 주면 되냐면 이 마치 이렇게 이 개방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 단자의 이 전위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동일한 노란 색깔 전위가 되겠고 제가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그게 이 전위를 파란 색깔로 표현한다면 지금 이 중간에 어떠한 숫자도 없기 때문에 다 같은 전압이에요.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압이 있고 여기도 뭐 어떤 플러스 전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서로 간의 전위차는 결국에 2 아닌가요, 여러분? 즉 우리가 개방된 쪽에는 이 전압 2가 그대로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뭐가 된다? 초기값이 2가 된다. 그럼 말기는 어떻게 되냐? 말기는요 우리가 이 L값이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락은 전압이 0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단락일 때는 뭐 0옴 그리고 전압이 0V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면 초기와 말기를 구하면 사실상 이 공식에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는 VLT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역시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최종값은 0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0이니까 바로 이렇게 곱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럼 VLT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t를 계속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지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초기값이 2였는데 결국에 말기에 0이 된 것으로 봐서 우리가 감소 함수가 그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 친구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초기값은 2였죠. 2였는데 2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이 0으로 도달하는 이러한 그래프파형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은요 아래 직렬 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전류 IT 그리고 VRT와 이 VLT를 구하는 방법을 초기 말기를 각각 구해서 이 치트키 공식에 대입해서 이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복습해보면 우리가 직류 아래 직렬 회로에서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L의 초계 말단, 즉 초계는 개방되고 말기에는 단락된다는 이 중요한 성질을 통해서 이러한 과도 현상을 우리가 쭉 유도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 과도 현상 치트키 공식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과도 현상에 관련된 공식을 유도할 때 다 적용이 되는 친구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t 플러스 최종값. 이 치트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전류 그리고 아래 양단에 걸린 전압 그리고 L 양단에 걸린 전압을 이 초기와 말기 값만 구함으로써 여기에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해서 쭉 정리하면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그래프도 알아봤고 우리가 시정수의 개념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래 직렬 회로에서는 시정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이때 시정수는 아래 직렬 회로에서는 R분의 L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정수가 크면 과도 현상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개념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전력을 제거하는 경우를 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전력을 인가할 때와 이 기전력을 제거하는 경우는 우리가 각각 따로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연결된 하나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즉 처음에 이러한 회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전력을 인가를 딱 했을 때 우리가 초기와 최종 상태를 알아봤죠. 즉 정상 상태를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가를 한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이 많이 흐른 즉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전력을 이렇게 제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연결되는 지금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압 2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전력을 인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를 기전력을 제거한 회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지금 잘 보시면 R과 L이 직렬로 연결된 폐회로로 지금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L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이다. 간단하게 L에서 전류는 연속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이 친구를 기전력을 초반 상태로 다시 돌아갈게요. 시간을 다시 거슬러 갑니다. 우리가 기전력을 처음에 딱 인가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L값 자체는요. 우리가 초기에 개방이 되고 정상 상태, 즉 말기에는 단락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계 말단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반에 전류 IT에 대해서 기전력 인가 시 우리가 IT의 초기값과 최종값만 보도록 하면 초기값은 지금 이 값이 개방되었죠. 개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흘렀을 때 지금 초기에는 L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전류도 역시 흐를 수 없습니다. 게으르라고 해서 여기는 0A라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이 말기, 즉 정상 상태에 갔을 때는 이 L값이 단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는 단락 상태가 돼서 결국에는 이 흐르는 전류가 R분의 2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전류 IT에 대한 그래프 C까지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거기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어서 한번 해보면 과도 현상
제가 치트키 공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뭐 전류 IT에 대해서 전압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 분의 1t 플러스 최종값이다. 그럼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전류 IT는요. 초기값 0, 최종값 R분의 2 그리고 여기 2에 마이너스 지금 타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RL 직렬에서는 타워가 R분의 L초였어요, 여러분. 따라서 마이너스 타워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값은 플러스 R분의 2.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IT는요. 우리가 R분의 2로 묶어서 1 그리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T라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이 전류값이 R분의 2라는 거죠.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스위치를 인가했을 때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R분의 2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이 기전력을 제거했어요.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짧은 순간에 이 L에 흐르는 전류가 완전히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R분의 2가 즉 연속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ON에서 오프로 딱 했을 때 이 순간에도 이 L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앞부분을 다 복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전력 제거 시 이때 IT에 우리가 초기값과 말기값을 계산해 볼 텐데 지금 뭐예요? 기전력 제거할 때 이 초기, 이 즉시 이때 딱 5% 했던 이 순간에 R분의 2가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R분의 2. 그럼 말기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회로를 보시면요. 우리가 5% 했을 때는 지금 회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보면 초록 색깔로 봤을 때 5%된 회로를 제가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된 친구입니다. 이렇게 코일과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R과 L에 지금 R과 L로만 이루어진 페어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페어로에는 지금 전압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이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언젠간 다 저장된 에너지를 다 소비해서 결국에는 0A가 될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된 만큼만 다 소비를 하고 우리가 0A가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보시면 R분의 2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죠. 0이 됐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0에서 R분의 2가 됐으니까 증가함수가 그려지겠다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봐주시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과도현상 치트키 공식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IT는 역시 초기값 R분의 2 마이너스 최종값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플러스 최종값 0이 됩니다. 이 부분 무시하면 되죠. 0이니까. 그럼 이 친구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R분의 2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그래프만 우리가 이 기전력 제거 시 이 전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친구만 그리게 되면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기전력 제거 시 전류 IT의 그래프는 초기 값은 R분의 2였어요. 즉 여기가 R분의 2예요. 그런데 이 R분의 2에서 0으로 결국엔 가는 거죠. 이렇게 0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더라. 근데 이것은 기전력이 제거됐을 때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 시간의 흐름대로 그래프를 쭉 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t에 대해서 제가 이 전류 I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우리가 아예 초반 이 기전력 인가시 이 초기 값은 0이었습니다. 즉 0에서 출발해서 R분의 2까지 우리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즉 여기에 제가 표현상 이 R분의 2 부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이쁘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전력 인가시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로 그리다가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났어요. 즉 우리가 이렇게 정상 상태,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이렇게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이때 기전력을 오프한 거죠. 즉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스위치를 온한 시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기전력을 제거한 순간이죠. 이때부터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RL 직렬 회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해본다면 이러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류에서 RC 직렬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을 알아볼 텐데요. 아까와의 회로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 L이 C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에 대한 특징을 한번 L과 비교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과도 현상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 같은 경우는 제가 초계 말단이라고 기억을 하자고 했어요. 이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L은 우리가 초기일 때 개방 상태가 되고 우리가 말기일 때는 단락 상태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C는 L과 반대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잘 기억을 해주셨다면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초기면 우리가 단락 상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기일 때는 개방 상태로 해석을 하자.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좀 더 이쁘게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러한 회로에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딱 ON에 갖다 대면 기전력을 인가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오프 부분은 사실상 무시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 2가 이렇게 RC 직렬 회로에 인가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스위치가 딱 ON에 간 순간 이 초기 값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거냐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T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값 그리고 말기 값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우선 초기 값부터 볼게요. 우리가 초기에 C가 단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된다? 이 부분이 이렇게 C가 단락된 상태로 봐요. 그러면 이 회로는 자체는요. 우리가 E와 R로만 이루어진 회로인 거 보이시나요? 이 오프 부분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회로가 되냐면 초기인 상태에서는 전압 E와 R이 이렇게 연결된 회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R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초기는 R분의 2이다. 다시 이쁘게 작성해보면 R분의 2. 그러면 이때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났을 때는 우리가 C가 결국에 개방이 됩니다. 즉 이렇게 잘 하다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 C가 이렇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죠. 전류는 폐로만 흐르죠. 그래서 따라서 이때 전류 값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개형을 나중에 그리게 되더라도 지금 R분의 2에서 결국에 0으로 가는 꼴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한번 그래프도 그려보면요. 이 IT에 대해서 그래프를 우리가 우선 치트키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트키 공식을 제가 이 위에다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바로. 그러면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1t 플러스 최종값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을 한번 대입해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IT는 초기값 R분의 2 최종값 0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인데 이 타우 우리가 이렇게 RC 직렬 회로에서는요. 우리가 시정수 타우는 RC초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다 작성해 볼게요. 중요하니까 여기에 RC 직렬일 때는 시정수 타우는 RC초가 된다. 그리고 여기 RL 직렬 회로에서는 이때 시정수 타우가 R분의 L초가 된다. 이것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다시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 RC를 대입하고 싶은 거죠. RC분의 1t
플러스 최종값이 0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0, 여기도 0이니까 결국에 이 친구만 남겠네요. 그러면 IT는 R분의 2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R분의 2에서 0으로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IT에 대해서 쭉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R분의 2라고 한다면 초기값은 R분의 2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0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까지는 0이 되기 전까지, 즉 정상값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과도기가 즉 과도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 RC 직렬 회로에서도 이 시정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정수 이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시정수라는 것은 목표값의 63.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작성해보면 이 의미는 우리가 다 통용이 돼요. 이 시정수 의미 여기다 작성해보면 시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값의 63.2%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이 R분의 2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t가 0일 때 값이죠. 즉 초기 값인데 이 초기 값에서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은 뭐죠? 결국에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저희가 가고 싶은 것은 이 0이에요. 즉 목표값이 0인 것을 말합니다. 즉 나는 여기 있지만 0이 되고 싶은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R분의 2가 0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죠. 내 이 과정에서 63.2%까지 도달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서 63.2%까지가 이렇게 크기로 따져보면 이렇게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R분의 2의 63.2%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 구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가서 내가 원하는 목표값, 즉 이 0이 되기 전까지 63.2%까지 간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부분은 이때 이 구간을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다? 결국에 우리가 이 친구, 이 빨간 색깔 좌표를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할 때는요. 이 R분의 2에 0.631을 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좌표값이 R분의 2에 63.2%, 즉 0.631을 곱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당연한 거죠. R분의 2의 63.2%는 사실상 이 구간입니다. 0을 기준으로 R분의 2의 63.2%. 그런데 이 63.2%만큼 왔다는 거죠. 즉 크기만큼이 이만큼 해당된다는 거지 이 좌표가 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다시 말씀해 보면 이 R분의 2의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2의 곱하기 0.368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친구 0.368 다 더하게 되면 1이에요. 즉 우리가 100에서 63.2%를 뺀 만큼 이게 저기 좌표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히려 말을 더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R분의 2가 목표값이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0차 오고 있는데 나는 0차 가고 있는 와중에 63.2%는 여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회로에서의 여기서 63%가 여기인 게 아니죠. 즉 R분의 2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가 시정수인 것이 아니라 R분의 2에서 출발해서 63.2%까지 도달하는 것이 여기다. 내 원래 목표는 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어서 이번에는 지금 전류 IT에 대해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 그림을 좀 더 다시 그려보고 이러한 회로에서 이 R양단에 걸리는 전하 VR 그리고 C양단에 걸리는 전하 VC까지 한번 유도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보고 우선 VR부터 해볼게요. VRT 같은 경우 우리가 초기값 그리고 말기값을 한번 계산해보면 VR에 대해서 초기값을 회로해서 해석해보면 우리가 초기에는 C가 단락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단락됐을 때 R양단에 걸린 전압은 곧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VR의 초기값은 2가 되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말기, 즉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는 이 C가 개방이 됩니다. 개방이 될 때는 우리가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R 양단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래서 역시 전압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자 사이에 우리가 E가 그대로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R 같은 경우는 R 양단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치트키 공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는 제가 지금 IT라고 작성을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죠. 여기를 FT라고 작성하고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T 또는 뭐 VT가 될 수도 있고 IT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에 다 대입을 해보면 VRT는 우리가 초기값 2 마이너스 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플러스 최종값은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만 곱하면 되죠. 따라서 VRT는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T의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우리가 대입을 해서 확인해 봐도 되지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초기값이 2에서 말기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 그래프로 그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VRT 역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짧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VRT일 때 이 값이 초기값이 2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결국에 이렇게 0으로 감소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전력 인가했을 때 우리가 VCT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에 C가 다시 원상 복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가 있을 때 VCT의 초기값과 말기값을 차례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CT의 초기값. 초기에는 단락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단락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로 우리가 0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단락이니까 0V. 그럼 말기 때는 개방이 되죠. 개방이 되면 이 C 부분 개방됐을 때 이 아래는 우리가 개방된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계속 이렇게 지워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된 회로라고 보고 이 상태에서 개방된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따라서 아래도 우리가 전압이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친구가 그대로 플러스 극이 여기로 해석이 되고 이 마이너스 극도 그대로 여기가 똑같은 마이너스 극이 위치가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다른 소자가 없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C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기 값은 2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 보면요. 저 주황 색깔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VC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초기값 0 마이너스 최종값 2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친구는 우리가 2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2로 한번 묶어보면 VCT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은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고 VCT는 결국에는 2로 묶게 되면 이 친구는 1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우리가 초기값이 0이고 말기가 2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VCT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VCT는 초기는 0이지만 나중에 목표값이 2라고 했을 때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이렇게 2에 도달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전력 인가 상태를 봤고요. 이어서 바로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 이 흐름을 그대로 타서 진행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기전력 인가 시 정리했던 이 전류식을 쭉 다시 이쁘게 정리해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초반에 기전력을 인가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 이번에는 기전력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즉 원래는 우리가 아예 초반에 이렇게 있다가 기전력을 딱 인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초기값과 시간이 충분히 지난 우리가 정상 상태 값을 알아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기전력을 제거를 한 거죠. 이렇게 오프에 스위치를 댔을 때 기전력을 제거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압이 없이 R과 C로 이루어진 이러한 폐회로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우리가 흐르는 전류를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우리가 이미 전류 IT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주목해 주세요. 이 전류 IT를 계산했을 때 우리가 기전력 인가 시의 초기값을 R분의 2라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 이 플러스에서 나온다고 본 거죠. 즉 전원의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R과 C를 지나서 이렇게 전원의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가는 이 방향을 IT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린 IT의 방향을 가지고 이번에는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 즉 스위치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회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그것을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 IT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C는요. 우리가 초반에는 단락이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개방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개방이 되는 이유는요. 사실상 우리가 이 C에 저장된 에너지가 완전히 충전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충전됐을 때 우리가 개방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기전력을 인가했을 때 계속 우리가 전화를 충전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가 다 충전됐을 때 C가, 즉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다 충전이 됐을 때 이 부분이 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시간이 이미 충분히 지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C에는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기전력을 제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C에 저장된 에너지가 계속 방전이 되겠죠.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방전이 어떻게 되냐? 그 방향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요. 원래 C에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는 이 극성을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즉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C에 저장되는 것도 역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저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R과 C로 이루어진 이 폐회로에서는 이제 C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 친구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 이 플러스에서 나옵니다. 즉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이 아래서 소비를 해서 점점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 전류도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류 방향을 보시면요.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전류 IT의 방향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실래요? IT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 노란 색깔과 이 파란 색깔의 전류 방향이 반대인 거 보이시나요? 따라서 우리가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전류의 초기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즉 여기는 R분의 2라고 표현한 이 친구는요. R분의 2는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 왜냐면 R분의 2, 즉 2의 극성 자체가 여기가 플러스이고 우리가 R분의 2를 했다는 것은 이 IT의 방향으로 IT가 R분의 2라고 나온 것인데 우리가 이 기전력을 제거했을 때 이 노란 색깔 전류의 초기값은요. 이 IT의 반대만큼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 우리가 마이너스 R분의 2라고 보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전류와 방향이 반대인 친구가 흐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C에는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렸네요. 완전히 충전됐기 때문에 이 전원 2와 똑같은 전압이 충전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R분의 2가 되고 방향은 반대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R분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가정하고 말기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는 사실상 우리가 쉽죠. 우리가 이 폐회로만 보게 된다면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어요. 즉 이 친구는 언제든지 계속 우리가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방전이 될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장된 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친구가 저장한 친구를 다 방전하고 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영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이제 이러한 두 친구들을 위에 치트키 공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식을 전개해보면 우리가 IT는 초기값 마이너스 R분의 2 마이너스 최종값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플러스 최종값은 0이다. 이거 정리해 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릴 거여서 지금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IT는 0, 0이니까 이 친구가 남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R분의 2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식을 비교해보면 기전력 인가 시에는 이렇게 되다가 기전력 제거 시에는 이러한 전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t에 대해서 제가 이 전류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초반에 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연결된 거라고 했어요. 초반에는
우리가 초기값이 R분의 2였습니다. 맞나요? 진짜 초반이죠. 즉 우리가 기전력을 O 냈을 때요. 즉 이 부분에 O 냈을 때 이때 값은 우리가 R분의 2가 되더라. R분의 2에서 출발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갔었죠? 쭉 감소해서 이렇게 0으로 가는 이러한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이 0이 된, 즉 정상 상태가 됐을 때 쭉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 거죠? 기전력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프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순간, 우리가 오프했은 순간 이 초기값 마이너스 R분의 2가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때 초기값이 마이너스 R분의 2다. 즉 이것과 크기는 같은데 반대인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R분의 2 쭉 한다면 이 오플 때 전류값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 상태에서 말기가 0이라는 것은 이렇게 0으로 점점 전류값이 점점 방전되어서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 부분 좀 더 이렇게 그리면 결국엔 0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RC 직렬 회로에서 우리의 직류 RC 직렬 회로에서 이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된다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쭉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류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그 교재 내용 중에서 이 표만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의 조건에 따른 이 특성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R이 2 루트 C분의 L일 때는 임계제동 또는 임계진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R이 더 크다면 과제동 또는 비진동 그리고 R이 더 작다면 부족제동 또는 감쇄진동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때 이 과제동과 비진동의 의미를 한번 상관관계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상체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게 딱 고정시키는 안전바가 있는 반면에 아예 하체만 우리가 고정해주는 좀 아슬아슬한 안전바가 있죠. 그런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완벽히 상체를 딱 고정을 시키면 우리가 롤러코스터 할 때 몸이 덜 흔들립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아래만, 하체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고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롤러코스터 할 때 몸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엄청 흔들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과제동을 할 때는 즉 안전바가 완벽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몸이 잘 안 흔들린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부족제동 즉 우리가 덜 결박을 했을 때 몸을 덜 결박했을 때 우리가 몸이 많이 흔들리더라. 이것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인데요. LC 직렬 회로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뭐 시험에 정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제가 우리가 산업기사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C 직렬 회로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에서 우리가 불변하는 진동 전류 이거 기억하셔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